오늘은 미역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미역을 드셔왔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네. 걱정 마세요. 오늘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창원에 사신 여든이 가까운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가까이 영양교육을 하셨던 분이에요. 정년 퇴직 전까지 학교에서 건강 수업을 가르치셨습니다. 식탁 하나만큼은 그 어떤 분들보다 꼼꼼하게 챙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특히 미역국을 즐겨 드셨습니다. 뼈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끓이셨습니다. 그런데 68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결과지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골밀도가 심하게 낮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분이 미역을 그렇게 드셨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 대부분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미역을 요리하십니다.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근 연구들이 하나둘 밝혀낸 사실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법들 중에 영양소를 줄이거나 심지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역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요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미역의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 끓이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냄비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먼저 두르세요. 그 다음에 미역과 고기를 넣고 달달 볶으시죠.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물 붓고 끓이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모든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이 온도를 넘어서면 기름 성분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이 몇 도인지 아세요? 약 160에서 170도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 높아 보이시죠?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보세요. 그냥 놔두면 냄비 바닥 온도가 채 1분도 안 돼서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거기에 참기름을 두르면 기름이 발연점을 순식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고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요. 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울 때도 생기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국내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서 참기름 조리 과정에 벤조피렌 발생량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볶음 요리를 할 경우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에서 170도로 참기름보다 약간 낮습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야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서너 번씩 미역국을 끓이시는 분이라면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넣으세요. 불을 끈 다음 아니면 그릇에 담은 뒤에 한두 방울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소한 향과 맛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기름 본연의 향이 더 선명하게 살아나요. 발열 과정에서 향이 날아가지 않으니까요. 몸에 나쁜 물질 걱정도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볶는 단계 없이 미역국을 끓이면 맛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맛이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미역을 충분히 불린 뒤 고기와 함께 먼저 물에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보세요. 볶는 과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식용유의 발연점은 200에서 230도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섞으면 전체 발연점이 올라가서 유해물질 발생이 크게 줄어들어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자,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정말 놀라실 겁니다. 미역국이나 미역 냉국에 파 넣으시나요? 대파를 국물만 낼 때 듬뿍 넣으시거나 쪽파를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예 처음에 파와 미역을 함께 볶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파가 미역의 가장 귀한 영양소를 상당 부분 잡아버립니다. 무슨 영양소냐고요? 칼슘입니다. 미역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100ml에는 칼슘이 118mg입니다.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6%더 많아요.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에는 유황 성분과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합해 버립니다. 칼슘이 몸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드시든 시원한 냉국으로 드시든 파가 한 대라도 들어가면 미역의 칼슘은 상당 부분 그냥 흘러나갑니다. 결국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드셨는데 파 때문에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원의 퇴직 교사분도 미역국에 항상 대파를 넣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뼈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파와 미역을 함께 드신다고 해서 칼슘 말고 다른 영양소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역의 알긴산이나 식이섬유, 미네랄 같은 성분들은 여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파가 들어간 미역국이 완전히 영양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미역 드실 때만큼은 파를 빼주세요. 그럼 파 대신 뭘 넣으면 좋을까요?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역의 좋은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늘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세균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마늘 넣은 미역국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 더 있거든요. 미역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국으로 끓여 먹는 거지 뭐, 또는 산모들이 먹는 음식이지 하고요. 우리 세대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들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밀어두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와서 관절도 아프시고 혈당 걱정도 되시고 뼈가 약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모든 것에 미역이 조용히 하지만 꽤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제대로 드셔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잠시 울산에 사시는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75이신 분인데요.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몸으로 일하셔서인지 뼈는 단단하셨는데 60 후반이 넘어서면서 콜레스테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딸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셔보기 시작하셨는데요. 미역국을 주 2, 3회 드시면서 파 대신 마늘을 넣고 표고버섯도 같이 넣었습니다. 석 달 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소폭 내려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식습관 전체를 바꾸신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그분은 미역국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알긴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역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려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즘 몇 가지 미역 관련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역 추출물, 후코이단 캡슐, 알긴산 보충제,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충제보다 진짜 미역이 낫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미역을 통째로 드실 때는 알긴산, 후코이단, 칼슘, 요오드,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해요. 그걸 우리 영양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추출물 하나만 따로 드시면 그 시너지가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집에서 건미역 사다가 제대로 끓여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돈 안 들고 맛있고 몸에도 좋습니다. 우리 세대다운 방법 아닌가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원의 퇴직 교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왜 미역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골다공증이 생겼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대파를 항상 넣으셨습니다. 파의 유황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했을 겁니다. 참기름으로 처음부터 달달 볶으셨습니다. 비타민 D 역할을 해줄 표고버섯도 따로 넣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오드를 줄이기 위해 30분 불리기 같은 방법도 모르셨겠죠. 그분은 미역을 열심히 드셨는데 방법이 아쉬웠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미역이 혈관에 주는 도움입니다. 국내 내과 전문의들이 자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미역의 알긴산과 후코이다는 혈관 건강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후코이다는 혈관 벽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좀 더 유연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굳어가는 혈관의 유연성을 조금씩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깨끗하고 물이 잘 흐르죠. 오래되면 안에 이물질이 쌓이고 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도 똑같아요. 콜레스테롤과 염증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을 꾸준히 드시면요. 천천히 조금씩이지만 혈관 건강이 유지됩니다. 미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역의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50대, 60대부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역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2025년에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종합 검토 연구가 있습니다. 미역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이 뇌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몸속에서 염증 신호를 차단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늦춰준다는 겁니다. 물론 미역 하나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장이 돼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을 때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분도 비슷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분이 혈압이 좀 있으셨는데요. 미역국을 주 2, 3회 끓이면서 파 없이 마늘만 넣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6달 뒤 남편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소폭 안정적으로 나왔다고요. 미역국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진 건 맞다고 하시더랍니다. 물론 미역국 하나만으로 혈압이 마법처럼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식습관 변화도 있었을 거고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함께 달라졌겠죠. 하지만 미역이 그 변화의 일부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알긴산, 염증을 줄이는 후코이단,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이섬유, 이 세 가지가 꾸준히 작동하면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요오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명지병원 당뇨 내분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건미역 100g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무려 8,7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미역 100g이면 하루 권장량의 거의 58배에 해당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요오드가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5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여분의 요오드를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미역국을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한갑상선 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최신 권고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해조류 섭취가 많아서 요오드 과잉 섭취와 관련된 갑상선 질환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갑상선이 오히려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갑상선 초음파 정기 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둘째,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지신 분들은 칼륨을 드셔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저린 증상이 옵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해요. 콩팥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셋째,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미역에 풍부한 비타민 K가 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량씩 가끔 드시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역국주 2, 3회 정도 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보다는 지혜롭게 드시는 거예요. 이제 미역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손질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미역 불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물에 대충 담갔다가 꺼내시나요? 아니면 오래 불리시나요? 불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불리는 시간에 따라서 요오드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요오드가 약 35% 줄어듭니다. 갑상선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 요오드 과다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30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불리시면 안 됩니다. 1시간 이상 불리시면 미역의 미끄러운 점액 성분인 알긴산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알긴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알긴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대한내과학회지에 소개된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간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담즙산이 재흡수되지 못하면 간이 새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둘째,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미역이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알긴산에는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것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환경 오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역이 자연스러운 해독 식품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알긴산이 오래 불리면 물에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찬물에 30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오드는 적당히 줄이면서 알긴산은 살리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제 미역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과 함께 이 방법들을 쓰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아까 미역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은 단독으로는 잘 흡수되지 않아요. 반드시 비타민 D라는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D는 자물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자외선을 받으면 버섯 안에 있는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건표고버섯 몇 개를 미역국에 함께 넣어보세요. 칼슘이 흡수되는 비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작동하니까요. 건표고 한 봉지 사두시면 냉장 보관하면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미역국에 넣으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영양도 함께 높이는 일석이조입니다. 들깨에도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미역에 요오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미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뇌신경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부 미역국을 자주 끓여보세요. 뼈 건강과 뇌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역 줄기 아래쪽에 붙어 있는 두껍고 쫄깃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따로 잘라서 팔기도 하고요. 이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일반 미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에요. 국내외에서 면역력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완도나 제주산 미역귀를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나 재래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름철에 미역 오이 냉국 즐겨 드시죠?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혈당 관리에 탁월한 건강식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미역의 혈당 지수가 16입니다. 오이는 15이고요. 흰 쌀밥이 혈당 지수가 70에서 80 사이인 것과 비교해 보시면 미역과 오이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에 식초까지 더하시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추가로 억제해 줍니다. 피로 회복과 소화에도 좋아요. 요즘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더운 여름날 미역 오이 냉국 한 그릇이 몸을 식히면서 혈당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미역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며칠 동안 드셔도 되냐고요?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냉장 보관하시면서 이틀 안에 드세요. 사흘이 지나면 국물이 탁해지고 미역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오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흘에 한 번, 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된장을 넣어도 되냐고요? 됩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돼요. 단, 나트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된장량을 평소보다 줄이시고 국간장을 조금 적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건미역을 냉동 보관해도 되냐고요? 건미역은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실에 넣으면 습기가 들어가서 녹이 슬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 보관하시면 됩니다. 생미역을 사셨다면 바로 데쳐서 냉동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미역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지 마세요. 다 끓인 뒤 마지막에 넣으세요. 고온에서 발연점을 넘으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둘째, 파 대신 마늘을 넣으세요. 파의 유황과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미역이라면 파는 빼세요. 셋째, 갑상선 질환, 콩팥 질환, 혈전 방지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건미역은 찬물에 30분만 불리세요. 요오드는 줄이고 알긴산은 살리는 방법입니다. 미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정리드리면요.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부를 함께 넣으면 요오드 균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귀를 활용하면 후코이단을 더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오이와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역 이야기를 드리면서 꼭 짚고 싶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이 산모에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에게 좋다는 인식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미역을 소홀히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야 뭐 젊은 사람들 먹는 거지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이 산모에게 좋은 이유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출산 후에 칼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칼슘이 필요한 건 산모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60살이 넘으신 분들이 더 절실히 필요해요.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쉽거든요. 남성들도 60 이후에는 뼈 밀도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미역국은 젊은이들 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세대에게 더 필요한 음식입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으로 끓여보세요. 냄비에 불 올리기 전에 건미역을 찬물에 담그는 그 순간 이 30분이 내 뼈를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마늘을 으깨는 그 순간 이 마늘이 칼슘이 내 몸에 들어가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표고버섯을 넣는 그 순간 이 버섯이 비타민 D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국이 다 끓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두르는 그 순간 이 참기름이 지금 가장 향기롭게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챙기는 선물이에요. 충남에 사시는 75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드님이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차분하고 좋다고요. 미역 불리는 동안 창문 너머 하늘을 보시고 마늘 으깨면서 어릴 때 기억 한두 가지 떠올리시고 그렇게 준비한 국을 드시면서 오늘도 잘 챙겼다는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들이 올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환하다고 한다고요. 내 건강을 내가 챙기고 있다는 자신감,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이 한 그릇을 끓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파는 마늘로, 불리기는 30분, 표고버섯 함께. 이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미역국 끓이시던 냄새요. 생일마다 참기름을 냄비에 넉넉히 두르시고 미역을 달달 볶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방법에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건강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았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매일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 조금만 바꾸세요. 참기름은 마지막에 파는 마늘로 불리기는 30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셔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손주가 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실 수 있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에 미역국 자주 끓이시는 이웃이나 가족분께 꼭 알려주세요. 함께 알면 함께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미역 드시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